안녕하세요, 디벨로퍼 길입니다. 지난 시간은 저희가 고립 근생상권의 성공 사례인 화성시 반송동 11자 상권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신도시와 택지지구 상가 투자에서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투자를 이뤄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현장 답사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지난 2편에 SRT 동탄역 상권과 고립 근생상권의 내용을 비교했었던 내용의 연장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해선 시흥시 능곡역 상권과 같은 지역 내 장현지구에 위치한 장곡동 고립 근생상권의 비교를 통해서 신도시와 택지지구 역세권 상가와 테마형 상가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지역이 시흥시 능곡역 앞 상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상가와 상가 사이에 바로 서해선 능곡역이 자리하고 있고요. 양 옆으로는 점포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시간대를 고려하더라도 생각보다 더 한산한 느낌인데요. 상부층은 상가에 공실이 많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상부층에 공실이 많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가 바로 앞에 시흥 능곡역이 자리를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나와서 보시면 6차선 대로를 건너서 보시면은 맞은편으로는 시흥 플랑드르 테마형 상가가 자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오다아울렛과 롯데시네마가 입점한 모습입니다. 유동인구가 시간대를 고려하더라도 많지 않은 모습입니다. 건너편 플랑드르 상가도 공실이 많은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거리 자체가 굉장히 한산한 모습이고요. 대로변 앞으로는 버스 정류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건너편 플랑드르 상가의 경우 스타벅스가 자리를 하고 있지만 그 옆으로 1층도 공실이 많고 상부층도 대부분 비어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장현지구를 개발을 할 때 사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갖는 상가의 입지가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물론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그렇죠. 시흥 플랑드르 상가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시흥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많은 상가 투자하시는 분들이 투자를 많이 또 하셨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준공이 끝나고 나서 역세권 상권과 플랑드르 상권이 오히려 근생 상권들보다는 더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공실이 채워지고 키테넌트 업종들이 들어오면서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 시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기 때문에 투자자들한테는 리스크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SRT 동탄역 상권을 살펴볼 때도 말씀드렸지만 택지지구와 신도시의 역세권 상권은 그 역을 통해 사람들이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을 통해 직장이나 인근 대도심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유출 상권이 형성되기 때문에 역 인근이 위락시설이 활성화될 수 있거나 그곳이 하나의 문화가 형성될 수 있는 곳이 아닌 곳은 활성화되기가 매우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또한 역에서 인근 대도심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곳과의 거리가 가깝다고 하면 그곳에 들어와 있는 업종들과 이쪽 택지지구나 신도시 내 들어와 있는 업종들과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상당히 좀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때문에 상권 형성의 활성화가 될 때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살펴보는 능곡역 상권 또한 아직까지는 공실이 많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능곡역 상권 같은 경우에는 두 곳으로 나뉩니다. 이곳 장현 택지개발지구에 있는 능곡역 상권과 반대편 능곡지구 쪽 능곡역 상권, 이렇게 두 곳으로 나뉘는데요. 지도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이쪽이 오늘 살펴보는
시흥 장현지구 능곡역 상권이고요. 이쪽이 능곡지구 쪽 상권입니다. 능곡지구 쪽 상권은 형성된 지 시간이 어느 정도 된 지역인데요. 지도를 보시면 제 영상을 쭉 보신 분들은 한눈에 보이실 겁니다. 능곡지구 쪽 상권은 상권을 아파트 단지가 둘러싸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둘러싸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역을 통한 유출 상권이 형성될 수는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장현지구 쪽 능곡역 상권보다는 유동인구가 훨씬 많고 주변 배우 세대를 위한 근린 상권이 잘 형성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능곡지구 쪽 능곡역 상권은 한눈에 보아도 배우 세대 수가 많습니다. 또한 아파트 단지와 바로 마주보고 있는 상가들도 눈에 띄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쪽을 로드뷰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드뷰를 보시면 저희가 앞서서 살펴보았던 영천동이나 반송동처럼 고립되어 있는 근린상권과 거의 동일한 MD 구성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로 학원과 병원 위주의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맞은편으로는 아파트 단지가 자리하고 있고 뒤쪽으로도 아파트 단지가 둘러싸고 있는 형태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들은 한 가지 의문점이 드실 겁니다. 바로 앞에 더 최근에 조성된 장현지구 능곡역 상권으로 이쪽 아파트 배우세대 주민들이 건너가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쪽에서 반대편 장현지구 능곡역 상권으로 건너가는 횡단보도 쪽을 한번 보게 되면, 자, 보시면 상권을 사이에 두고 굉장히 큰 대로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지하차도까지 있습니다. 6차선 대로와 지하차도까지 중간에 있기 때문에 대로의 폭이 거의 10차선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따로 굳이 이쪽에서 소비할 수 있는 것을 건너가서까지 소비해야 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죠. 특히나 학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도보로 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험하게 건너편으로 가지 않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먼저 형성된 상권에 대부분 굵직한 학원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건너편에 새로 생기는 학원들로 가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장현지구 쪽 능곡역 상권은 일대 몇 개 아파트 단지에서 소비하는 상권이 되고, 이쪽으로 보시면 상대적으로 아파트 배우 세대가 적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일대 몇 개 아파트 단지에서 소비하는 상권이 되기 때문에 완벽한 근린 상권을 형성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형성될 때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추가로 설명드리자면 이런 택지지구나 신도시 내에 있는 테마형 상가 또한 주의하셔야 합니다. 테마형 상가에는 정말 이곳까지 찾아올 이유가 있을 만큼의 키테넌트 업체들이 들어오거나 쇼핑을 완벽하게 즐길 수 있는 프리미엄 아울렛 같은 정도로 계획 및 개발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 시간이 지나서 근린 상권의 역할만을 수행하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용인 동백지구의 주네부 상가, 인천 송도의 커네러크 상가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가들은 정확하게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 테마 상가 안에서 고루고루 모든 소비가 가능한 MD 구성과 키테넌트 업종들이 어느 정도 규모의 어느 정도 파급력을 갖고 들어오는지를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런 파급력이 있는 키테넌트 업종들이 들어와서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그 주변 배우 단지를 위한 근린 상권의 역할만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 고립되어 있고 아파트 단지에 둘러싸여 있는 근린 상권보다 오히려 활성화가 덜 되는 모습을 흔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흥 능곡역 상권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같은 장현지구 내에 있고 준공 시기는 더 늦어졌지만 능곡역 상권과 비교되는 장현지구 장곡동 고립상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길어서 다음 편으로 넘어가서
장현지군의 장곡동 고립상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